5Y라고 하죠. 또는 제로 베이스 사고, 일론 머스크의 제1원칙 사고법.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 팀은 전략만 수립하고 마케팅 실행은 AI가 담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인간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인간의 역할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자, 저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은 스타트업의 시대고 특히 AI의 시대입니다. 지금 모든 산업에서 AI를 활용해서 혁신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스타트업부터 기존의 대기업까지 AI를 업무에 활용해서 높은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AI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입장에서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이게 디스토피아가 될지 또는 유토피아가 될지에 대해서 좀 막연하지만 예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실질적으로 AI 시대가 되면 앞으로 기업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여러 가지 업종이라든가 또 비즈니스하는 패턴에 따라서 큰 차이는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한 6가지 범주로 기업의 기능이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략 기획 업무죠. 전략 기획은 비전을 설정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 및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세일즈 업무가 있습니다. 회사와 제품에 대한 브랜딩, 콘텐츠 제작, 마케팅 캠페인, 고객 데이터 분석, 영업활동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운영과 생산이죠. 제품 개발, 공급망 관리, 품질 관리, 생산 일정 관리,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인사 조직 관리입니다. 채용, 교육, 성과 평가, 조직 문화 형성, 이런 업무들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무 회계 분야입니다. 회계 처리, 세무 신고, 자금 운용, 재무 분석, 이런 업무죠. 마지막 6번째는 고객 지원과 서비스죠. 상담, 유지 보수, 고객 클레임 처리, 피드백 관리, 이런 업무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이 하는 업무는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6가지 분야에 에이전트 AI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제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기업에 도입된다면 앞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6가지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데이터 기반의 반복 업무는 AI 에이전트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면 재무회계, 세무, 리포트 작성, 정산 업무, 이런 업무입니다. 이미 시장에는 GPT 기반의 회계보시라든가 세무 자동화 툴이 등장했죠. 자, 이런 툴들이 거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거나 세무 리포트를 생성하거나 손익을 예측하는 그런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응대 및 기본 상담 업무의 일부입니다. CS를 담당하는 챗봇이라든가 영업 상황에서 초기에 응대하는 부분, 그리고 고객 피드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업무, 이런 업무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미 2025년 현재 통계에 따르면 LLM 기반의 보이스 에이전트라든가 챗봇이 인간 상담원 업무의 60에서 80%까지 대체 가능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은 쇼핑몰이라든가 은행, 병원, 교육, 이런 서비스 등에서 24시간 대응할 수 있게 되죠. 다음은 세 번째로 콘텐츠 생성 및 마케팅 자동화입니다. 마케팅 영역이죠. 블로그, 광고 카피, 영상 스크립트, SNS에 포스팅하는 이런 기능들을 AI가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이런 콘텐츠를 생산하니까 업무 생산성이 수십 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고라든가 블로그 글을 생산하고 고객의 반응을 자동적으로 수집해서 그 중에서 고객의 반응이 높은 광고 크리에이티브 위주로 노출을 해서 생산성과 광고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 팀은 전략만 수립하고 마케팅 실행은 AI가 담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음은 채용 및 HR 분야에도 AI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로 이력서를 분석하거나 면접 질문을 생성하거나 또는 성과 리뷰에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 등입니다. 이미 HR 테크 솔루션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되고 있고요. 사람의 개입은 최종 판단과 조직 문화적 적합성 평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업이 하는 업무의 6가지 주요 분야에서 모든 것이 다 대체되지는 않지만 아주 세부적으로 AI 챗봇에 의해서 하나씩 대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AI로 대체되지 않고 인간의 역할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자, 첫째는 창의적 비전과 전략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시장 포지셔닝, 브랜딩, 아이덴티티 이런 영역들은 인간의 직관과 맥락 이해가 핵심입니다. AI는 분석은 인간보다 훨씬 잘하죠. 그리고 빠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방향을 결단할 능력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 형성입니다. 팀의 동기부여, 신뢰 구축, 정체성 강화. 자, 이런 부분들은 인간 간의 감정적 공감과 비언어적인 부분에 의해 형성되죠.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과 영감을 주는 리더십은 AI로 결코 대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잡한 협상과 인간 관계 관리입니다. 고객, 투자자, 파트너 등과의 관계 형성은 감정적이고 상황적이면서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통합적인 지혜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하는 기능은 인간이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요즘 챗 GPT하고 심리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챗 GPT가 인간보다 훨씬 응대를 잘해주죠. 그런데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부분은 챗 GPT한테 의존할 수가 없죠. 결국 인간이 인간을 설득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은 인간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비즈니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협상 그리고 관계 설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협상 능력과 인간 관계 능력을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정말 잘 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윤리적인 판단과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결정입니다. AI가 만든 어떤 결정은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가에 대한 판단은 인간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I는 지금 회사의 상황을 보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조조정이 가져올, 물론 단기적인 이익도 있지만 장기적인 손해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인간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것처럼 AI 에이전트와 생성형 AI가 기업에 속속 도입되면서 기존의 업무를 하는 방식들이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AI 시대에 개인 관점에서 개인의 역할과 기회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업에서 생산과 분석은 AI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개인은 이제 더 이상 작업자가 아니에요. 작업자는 AI입니다. 그럼 개인은, 사람은 뭐가 될까요? 사람은 기획자이자 통합자이자 창조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개인의 역할, 첫 번째는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창의적인 전략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일하는 사람에서 AI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AI를 활용해서 시장을 진단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투자를 분석하는 이런 창의적인 전략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여정을 분석해서 AI 마케팅 자동화를 설계하는 이런 일들도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AI 시대의 문제 정의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와 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책은 거기에 맞게 나오게 되거든요.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아무리 좋은 해결책도 좋은 솔루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해요. 본질을 찾으려면 5Y라고 하죠. 왜 그런가를 5번 질문하면 본질에 이르게 된다, 뭐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또는 제로 베이스 사고, 기존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문제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제1원칙 사고법,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다음 세 번째는 감정지능과 협력 리더십입니다. 인간적인 연결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각광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AI는 정보는 제공하지만 신뢰를 구축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공감, 경청, 코칭,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다중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다중 전문성의 결합. 한 분야를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AI를 활용해서 폭넓게 아는 이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여러 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AI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기존에 인간이 기능을 하던 시대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영역이었을 수 있습니다. 일만 잘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AI로 그 기능들이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인간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죠. 훨씬 폭넓은 사고력과 통찰력과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인간의 역할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인간의 역할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AI를 활용해서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AI 시대에 인간은 지성의 시대로 이동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일을 뺏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노동을 제거하고 인간이 더 깊이 사고하도록 진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AI보다 빠르게 배우고 AI보다 인간답게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AI 시대의 기업의 업무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능 중심의 인간에서 이제 고도로 사고하는 그런 인간으로 인간은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기존에 내가 해왔던 기능을 내려놓고 더 발전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노력을 하는 것은 나의 씀씀이가 더 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한테 훨씬 많은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AI 시대는 추상적인 것이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AI 시대에 더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폭넓은 사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